안녕하세요. 김광삼 TV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군대 내에 있어서 어떤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을 당했죠. 그래서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해군 여성 중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성추행을 당해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육군입니다. 전에는 공군, 해군이었고 이번엔 또 육군이에요. 육해공군 골고루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육군의 여자 하사가 자기의 상사인 중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서 처음에 공군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국방부에서 또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매뉴얼도 새로 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성추행이 일어났고 성추행 이후에 군대에서 한 조치를 보면 결국 똑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같이 근무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인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진술을 번복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무마하려고 시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사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결과적으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부대 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제 첫 번째는 분리 조치예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군대의 특성상 이 2차 가해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별거 아닌데 뭐 이런까지 문제를 삼느냐,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라, 아니면 너 앞으로 군대 생활을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회유하고 종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성 입장에서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육군에서 일어난 이 성추행 사건도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고 계속 가해자가 회유와 종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여성인 A 하사가 부대 배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직후에 자신의 어떤 상사인 남자 중사가 교제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신하고 교제하기 싫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거죠. 결국 군대에서는 처음에 분리 조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해서 이 남자 중사를 해임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전역이 됐는데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를 무마하려고 하는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거죠. 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고소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징계 절차부터 신속히 한 것이고 고소장 접수 후에 민간 검찰로 이송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범죄 자체는요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만 있어도 사실은 군 경찰일지 군 검찰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정시로 고소를 하지 않아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피해자가 신고한 것 자체가 사실은 고소에 준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이 됐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이 제기가 됐죠. 청와대 게시판에 이 남성 비중사의 여동생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사실 피해자하고 가해자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술이 텄다고 그래서 립밤도 사주고 또 일하면서 손 다친다고 그래서 장갑도 사주고 상처가 나면 이제 밴드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감을 가는 행동을 많이 했고 또 개인적 사진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러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여자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 자기가 교제를 거절한 이후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거절하기 이전에 일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거절을 한 이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피해자가 거절을 했었고 이런 호감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자신에 대한 신체적 접촉, 스킨십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내용만 가지고 가해자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요. 일단 군대에서 어떤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좀 미숙하고 좀 남자 위주의 어떤 수사가 되어 있다는 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남자 군인의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해도 이게 정말 공정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대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쉬쉬하면서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군대에서 왜 이렇게 여성 군인에 대한 성추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군대 자체는 상당히 옛날부터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면이 강해요. 왜냐하면 군대가 그전에는 대부분 남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끼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외부에 나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왕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직무에서 뭐 배제한다랄지 또 어떤 같이 부대원들이 그 피해자에게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랄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범죄가 일어나면 사실 지휘관은 책임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피해자를 회유하고 종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잘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면 군대 내 성범죄는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마침내 이번에 법사위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군대 성범죄, 그리고 입대 전에 행한 범죄, 그리고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사나 기소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이 통과됐어요. 이전에는 군인이 설사 입대 전에 외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랄지 아니면 군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군 검찰이 기소하고 군 법원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공정한 측면이랄지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처벌이 안 된다.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서는 이제 군대 밖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피해자가 됐건 가해자 됐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